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중국주 관련 한번 동영상을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18분이기 때문에 중국 상해와 심천장은 끝이 났고요. 홍콩장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중국장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해 지수가 한때는 마이너스 0.8% 정도까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7%로 3,404선에서 마무리를 졌고요. 심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한 0.5%, 6%까지 빠지다가 장 후반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조금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인 0.27% 상승한 13,887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요. 오늘 사실 상한가 간 종목이라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섹터 측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절대 지금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원통 택배라는 코드번호 600233번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CJ 대한통운 같은 뭐 그 정도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 2019년도부터 조금씩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중국의 택배 시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물론 그 전부터 꼭 2019년은 아니고 2018년도, 뭐 16년, 17년, 18년도도 중국 사람들의 어떤 택배로 시키는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알리바바를 통해서, 혹은 중국 자체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택배 문화, 소위 말하는 택배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주식 시장에, 그래서 이런 택배 회사들이 굉장히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나온 게 2018년 하반기부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그 전까지는 많이 눌려 있다가, 보시면은 조금 길게 해서 볼게요. 사실상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터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거 올라갔었을 때 사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이게 바닥에서 사실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줘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 몫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 주식을 스스로 매매하고, 그러니까 제 펀드에도 넣어서 매매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왜 매매를 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들어서, 우리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눈에 띄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2020년 들어서 주가 퍼포밍은 2018년 12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터졌죠. 어,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백신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수혜주인 아주 지극히 전체 상장된 1, 2% 주식들 빼놓고는 실적과 상관없이 다 눌렸던 게 코로나 쇼크였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3월에 떨어졌는데, 이때 중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당장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쿠팡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고, 마켓컬리를 시키기 시작했고, 평상시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인터넷 쇼핑 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됐죠. 자,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터넷 쇼핑 업체들의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거 배송 누가 하나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자체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쿠팡 배송이 모두 다 쿠팡맨들이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쿠팡에 올라가 있는 물건들 일부 로켓 배송되는 것만 쿠팡맨들이 배송을 하고, 나머지는 택배 배송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4월이 됐을 쯤에, 이제 제가 중국 홍콩에서 보는 이제 경제지 같은 게 있는데, 그때 어느 레포트가 나왔냐면, 이 원통 택배와,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중통택배라고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우량주 중에 중국주 중에서도 굉장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 오브 우량주예요. 왜냐면은 원통택배랑 차트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큰 업체고 그래서 요 주식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택배 업체들 중국의 택배 업체들한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레포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돌면서 차트 보시면은 그때서부터 하여튼 2020년으로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퍼포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코드 번호 ZTO 중통 택배에 비해서 작은 업체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사이즈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만 오늘 좀 인상적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매우 크게 터졌다는 점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거래량, 그러니까 2020년도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났던 거래량 플러스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더 진지하고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택배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봐도 사실 지금 6개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 같은 경우 9월이 끝나고 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눌림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매하시라 혹은 뭐 요번 주 중에 보셔서 뭐 5일선 따라잡으세요.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중국주를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원톡택배가 반드시 트레이딩 가능한 관심 종목에는 들어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월봉 6봉의 법칙이 있죠. 이게 뭐냐면 6개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적어도 도지 캔들이나 도지 캔들이라는 건 간단하죠. 이렇게 십자 캔들이나 아니면 주로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주식에서만 통하는 상식은 아니고 우리가 지수 차트 볼 때도 우리가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연달아 양봉이 나오게 되면 5개에서 6개 정도 연달아 양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음봉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판단이죠. 근데 제가 볼 때도 일단 원통 택배는 내일 한 번 더 쏜다고 할지언정 만약에 내일 한번 제가 볼 때는 조금 확률이 적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내일 그래도 한 번 더 쏜다고 하더라도 따라잡아서 추격 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중국주는 우리나라 주식처럼 혹은 홍콩 주식처럼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산 걸 오늘 팔 수 없잖아요. 무조건 오늘 산 건 제일 빨리 팔아야 내일 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이런 것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충분한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한 눌림이라는 거 이제 월봉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눌림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한 박스 뽑아놓고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끈한 가격 조정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월봉상 5일선과 맞닿았을 때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상 5일선에 맞닿았을 때는 그때 일봉을 보시면서 이제 차트를 맞춰 가셔야겠죠.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하셔서 매매를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리는 이제 중통 택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또 미국 주식을 거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 양봉이 나오니까 어떤 게 나왔나요? 확실히 월봉상에서 5일선 밑에까지, 물론 꼬리로 다시 이제 마감해서 올려치기는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빨간 선이 5일선인데, 월봉상 5일선인데, 5일선까지 눌림을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요럴 때 매수 타점이 된다고 제가 앞서서 이제 원통 택배도 말씀을 드린 거고, 중통 택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통 택배에 비해서 더 우량한 기업이고요. 재무적으로나 어떤 매출적으로 더 우량한 기업이고, 지금 조금만 더 차트가 좀 깔끔해지면, 그러니까 깔끔해진다는 게 이제 5일선과 21선 다시 골든이 나오고, 조금 61선까지만 이제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로 정리가 된다면, 충분한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적인 조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 월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이미 일단 눌림이 있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택배 회사인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원통 택배와 또 이제 중국 주식이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드번호 ZTO 중통 택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중국주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뭐 그래도 장중에 조금 뭐 마이너스까지 가다가 종가 마감은 그래도 좀 힘있게 끝나줬어요. 0.63% 오른 2364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가려는 모습 해서 오늘 1.57%꽤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866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해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하락 마감한 것도 그렇고, 또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해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튼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3월 이후 코로나 쇼크 이후로 줄기차게 유동성과 어떤 강한 매수세로 올라왔던 그 힘과는 지금 시장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힘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 급하고 빠르게 매매하기보다는 철저히 여러분들만의 기준선을 세우시고 여러분들만의 매도 타점을 세우신 다음에 그 선에 왔을 때만 내가 기다렸다가 시간적인 투자를 좀 충분히 하셔서 그 선이 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